네, 안녕하세요. 밴쿠버 오영환 부동산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BC주에서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실 때 집값 외에 또 어떤 비용이 들까 고민하시잖아요. 자, 그러면 제가 몇 가지를 정리를 해가지고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자리를 옮겨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. 가시죠. 네, 그러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BC주에서 집을 사실 때 비용을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서브덱 리무발 전후가 되겠고요. 두 번째는 컴플리션 시 드는 비용을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. 먼저 서브젝 리무벌 조건 해제 전후에 드는 비용이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로는 어프레이절 비용입니다. 어프레이절은 보통 은행에서 모기지를 내주기 위해서 직접 구입할 집을 방문해서 이제 감정을 하는 것이죠. 감정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이 금액은 보통 300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은행마다 다 다릅니다. 근데 어떤 은행에서는 250불을 미리 받고 시작하는 데도 있고요. 그렇지만은 저희가 오퍼를 여러 번 쓰고 감정이 여러 번 나간다고 그때마다 300불씩 내는 건 아니고요. 마지막에 모기지가 나갈 때 금액이 청구가 되니까 아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시기가 좋으면은 또 프로모션이 있어요. 웨이브를 해줄 수도 있으니까 은행하고 잘 상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인스펙션이 있어요. 인스펙션은 저희가 이제 집 크기에 따라서 타운홈이냐 콘도냐 싱글하우스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달라지게 되겠죠. 작은 콘도 같은 경우에는 한 300불부터 시작하고요. 쭉쭉 올라가고요. 그리고 이제 타운홈은 500불 정도에서 시작하고, 그 다음에 하우스 같은 경우는 한 700불 정도부터 가격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디파짓이 있어요. 디파짓은 BC주에서는 보통 이제 저희가 5%를 내는데, 이 금액은 셀러한테 주는 건 아니고요. 바이어의 리얼터 사무실에 인트러스트 계좌에 들어가게 됩니다. 프로 정도 비용인데, 보통 이제 시기가 과열된 시장이나 이럴 경우에는 자신들의 진정성이나 그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더 내기도 하는데, 보통 이제 5%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컴플리션 할 때 저희가 도는 비용이 있어요. 첫 번째는 이제 다운 페이먼트인데요. 저희가 디파짓을 5% 했어요. 그렇지만은 은행에서 모기지를 얻기 위해서는 보통 한 20%는 다운 페이먼트를 해야 됩니다. 그러면은 15% 정도의 금액이 더 필요하겠죠. 컴플리션 전까지는 꼭 은행 통장에 갖고 계셔야 됩니다. 은행하고 늘 상담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리갈피가 있습니다. 리갈피는 저희가 마지막 거래를 다 정리를 해주시는 건데, 보통 변호사 사무실 혹은 이제 노토리 퍼블릭에서 똑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. 비용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리갈피 이쪽에서 정리를 하실 때 어드저스먼트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. 이건 뭐냐면은 다 계산을 해주시지만 이제 프로퍼티 텍스, 그리고 스트라타피, 그리고 여러 가지 유틸리티 비용 있잖아요.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주인이 사용한 구간, 그 다음에 내가 내야 될 구간을 계산을 해주십니다. 이 금액도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아시면 나중에 놀라실 일 없겠죠. 그리고 이제 GST하고 PTT가 있습니다. GST는 BC주에서 이제 새 집을 사게 될 경우에 저희가 5%를 세금을 내야 됩니다.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. 주인이 집을 사시고 나서 안 살았어요. 렌트도 안 하고 그냥 비워뒀다가 만약에 그냥 팔았어요. 1년 내에 아무도 안 살았기 때문에 이걸 새 집으로 광고해가지고 또 한 번 GST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변호사하고 상담하시면서 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퍼티 트랜스퍼 텍스, 취득세가 있습니다. 취득세는 면제되는 사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는 BC주에서 만약에 50만 불의 이하의 리세일 집을 내가 생애 첫 구매로 구매하셨다, 이럴 경우에는 면제입니다. 근데 사실 BC주에서 50만 불 이하의 리세일 집을 찾기가 사실 쉽진 않죠.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차후로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두 번째로서 면제되는 가능성은 새 집을 사는 경우죠. 75만 불 이하에 분양되는 새 집을 내가 거주 목적으로 샀을 경우에는 또한 이것도 면제가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계산해 볼게요. 처음에 20만 불까지는 1%의 금액, 그러니까 2,000불을 내셔야 됩니다. 플러스 200만 불 이하의 집이실 경우에는 그 2,000불에다가 2%, 나머지 금액의 2%를 계산해 가지고 내시면 되고요. 그리고 200만 불이 넘어갔어요. 300만 불 사이의 집, 200만 불에서 300만 불 사이의 집을 사셨다. 그럴 경우에는 3%의 금액을 곱하셔가지고 아까 그 금액에다가 더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300만 불이 넘어가셨어요. 그렇게 되면은 다시 2%를 추가분을 곱하신 다음에
아까 금액에다가 더하시면은 취득세 구간이 됩니다. 근데 저희가 보통 BC주에서 저희 한인분들 구매하실 때 200만 불 이하 집을 사시잖아요. 그럴 때는 계산하기 편하시게 집값 계산하신 금액에 곱하기 2%를 하시고 2,000불을 빼주시면 돼요. 1%, 2,000불을 빼주시면 되는데, 자, 그러면은 만약에 100만 불짜리 집을 사셨어요. 그러면 2%는 2만 불이잖아요. 그리고 빼기 2,000불 하시면은 18,000불이 취득세가 되게 됩니다. 자,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. 그렇지만 또 이 외에도 이제 무브인 이사 가는 비용, 또 여러 가지 비용이 들 수가 있겠죠. 미리 계획하시고 변호사하고 리얼터하고 상담하시면서 일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안내 댓글 주시고요. 저에게 좋은 주제나 알고 싶은 내용 알려주시면은 제가 또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